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페인트를 하고 있는 이민 8년차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뉴질랜드에 이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민을 계획하고 한국에서 이곳으로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는지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떤 계획도 준비도 제대로 된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생각하며 뉴질랜드 이민을 결정했어요. 그러고 갑작스럽게 짐을 꾸려서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죠. 도착 후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민 생활이. 한겨울에 1월 달에 제가 여기를 왔으니까요. 한국에 있던 한겨울 날씨에서 여기 뉴질랜드는 그 당시에 남반구였으니까 저형 반대다 보니 여기는 여름이었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햇살도 좋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자마자 저는 뉴질랜드에 오고 한 3일 정도 시차 적응하고 이삿짐 풀고 이러면서 한 3일 지나간 뒤부터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됐어요. 가지고 있던 돈도 없었고, 애초에 이사를 와서 제 지인분이랑 같이 이제 청소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3일 뒤부터 이제 나가서 그 비즈니스를 인계하시는 분한테 일을 배우고 배우는데도 한 이틀 정도만 배우고 그러고 일을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좀 너무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 청소가 밤에 하는지 낮에 하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고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이 슈퍼마켓 청소다 보니까 밤에 했거든요. 그때 근무 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매장 두세 군데 정도를 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밤 10시에 일을 시작해서 새벽 5시. 이렇게 쭉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일도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청소하는 수준이 못 되고, 거의 헉헉거리면서 시종일관 막 빠른 걸음으로, 빠른 행동으로 뛰어다녀야만 간신히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청소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뭐,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이악 물고 했죠. 헉헉거리면서 일을 하고 제 같이 했던 지인도 정말 같이 둘이서 고생도 엄청 많이 하고 처음에는 둘이서 그걸 해낼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각 아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명이서 아이들을 집에 두고 그렇게 밤에 막 청소를 시작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밤에 계속 생활을 하고 낮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아침밥도 해야 되고 낮에 아이들을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밤에 그렇게 일하고 들어오면 다들 뻗어버리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그 청소는 또 쉬는 날도 없어요. 365일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누군가는 집에서 케어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집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아내분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게 하고 남자 둘이서만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원래 둘이서 하던 일이라 그랬지만 진짜 하지 않던 저희들이 그 둘이서 일을 그 정도의 양을 해보려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쉬는 날 자체가 없으니까 1년에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날이 딱 3번 있어요. 뉴질랜드는 그게 이제 박싱데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리고 안작데이라 그래서 한국의 현충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현충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날 오전 정도 그리고 언제더라? 그리고 퀸스 버스데이. 아, 아니다. 이스터데이예요. 이스터 프라이데이일 거예요, 아마. 그날은 이제 술도 못 팔고 그러는 날인데 그렇게 한 3일 정도만 카운트다운 뭐 이런 뭐 파킨세이 뭐 이 나라의 슈퍼마켓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다 쉬어요. 그때만 청소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청소를 해요. 그러니 쉬는 날도 없이 긴 근무 시간을 잠 안 자고 새벽에 나가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좀 자려 그러면 와이프는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와이프는 학교에 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돌 막 지난 아기와 5살짜리 딸 둘이 집에 있는데 저는 졸리니까 자야 되고 얘네들은 누가 케어해야 되는데 5살짜리 큰애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얘 1살짜리 얘는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울면 달래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천상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피곤해 죽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도 않는 애한테 막 짜증도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집에 있다 보면은 아이들의 음식 능력 뭐며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니 제가, 일단은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못 자고 밤에 그렇게 일하고 낮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잠을 자줘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 생활이 반복되고, 그러고 있다가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또 저는 일을 나가야 되고, 쉬는 날 없이 그게 계속 세븐데이가 반복되니까 지쳐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부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이민을 계획하고 온지 뭐 몇 달 안에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싸움이 저희 가족끼리만 싸우면 상관이 없을 텐데, 한 집에 두 가족이 같이 사는데, 한쪽이 시끄럽고 막 싸우게 되면 반대쪽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분들도 뭐 여기 온 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저희들보다 한두 달 먼저 온 상황이니 서로 모르는 거 마찬가지인데, 운전도 그렇고, 여기는 그 한국이랑 반대로 차선이 반대다 보니까, 차를 샀다 그래도 운전을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에 차들은 별로 없기는 했지만 자신도 없고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니 그냥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고 아이들은 답답해하고 그렇다고 뭐 돈이 있어서 나가서 뭘 사 먹으러 나가고 이런 것도 영어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도 안 되니 점점 고립되는 삶, 완전히 지치고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한국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다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이걸 온지 한 3, 4개월 만에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다툼과 싸우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보내게 돼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저희 가족이 이제 그 다른 분과 같이 사는 거에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끼게 돼요. 뭔가 우리만의 그런 자유도 없고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아이 이제 학교 문제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다가 이제 아이는 국제학생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국제학생을 받을 만한 학교를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과 떨어져서 저희 가족만 살 수 있는 집을 따로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저희 가족의 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가게 되죠.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고 와이프도 학교를 가고 저는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들어오면 애 픽업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했는데 떨어져서 이제 살다 보니까 렌트비도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생활 자체도, 그때는 그래도 지인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지인분의 아내분이 이제 저 대신 제가 피곤하고 막 잠깐 잠자고 있을 때 저희 아이를 대신 봐주거나 이런 게 됐는데, 완전히 떨어지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될 몫이 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생활도 더 쪼들려지고, 점점 이제 아이 학교 보내는데 들어간 돈 외에 또 뭐 아이 교복이라든지 그 나가는 비용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버는 돈 가지고 주에 렌트비 내고 생활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또이또이 정도만 돼도 어떻게 버틸 텐데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는 거예요. 가져온 돈도 없는데. 그러니 저는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일을 더 찾아보게 되죠.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 지금 저도 제가 유튜버가 됐다는 이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데,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거라, 그래서 이렇게 막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기에 있는 뉴질랜드 그런 뭐 일자리 사이트 이런 데 이제 떠 있는 일자리에 전화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어색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샌가부터 이제 막 적극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막 일자리가 있다면은 막 어디든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둘째치고 막 사정하고 부탁하고 뭐 제가 아무것도 여기서 영어를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한국에 그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말 안 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저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 하는 사업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주로 했던 게 그때는 이제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낮에도 해야만 이제 생활이 됐었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여기 소방 배관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강철 배관 뭐 200mm, 100mm에서 이렇게 큰 강철로 된 배관이 있어요. 엄청 무거운 거 6, 7m짜리 그런 거를 이렇게 들고 나르기도 하고 뭐 어떤 모양을 내기도 하고 이런 노가다죠. 그런 일을 이제 낮에는 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뭐 이삿짐을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말하는 노가다판,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빌더나 목수님 카펜터리 이제 일이라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청소하고 못질하고 나무 나르고 물건 나르고 위로 올려주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거, 혹은 뭐 이제 페인트 보조 가가지고 뭐 샌딩하고 뭐 이런 보조, 낮에는 주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아니면 뭐 손세차, 예, 손세차 가가지고 차 글루밍 이제 청소라 그러는데 광택 내고 이런 거 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낮에 그런 일들을 하고, 밤에는 원래 하던 슈퍼마켓 청소나 아니면 또 따로 일을 찾아가지고 뭐 오피스 청소나 유치원 청소나, 이제 밤에는 주로 청소, 밤이나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고, 주말부터 그러니까 세븐데이 똑같이 계속 일을 찾는데, 이제 낮밤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 찾아서 시간을 쪼개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 아이들을 이제 누가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여기 nanny라 그래가지고 가정부를 이제 불러요. 이제 뭐 이렇게 가정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 그 여기 한국 분들 중에 이렇게 시간당 얼마 주면 대신 아이를 봐주거나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이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제가 입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 그분한테 페이를 얼마 주더라도 그래도 수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